안녕하십니까. 오늘 읽을 책은 투자에 대한 생각. 저자는 하워드 막스라는 유명한 분이고 원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서문에 보면 투자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투자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이 책을 통해 인식시키고 싶다, 그리고 경험이란 당신이 원했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것, 요거 의미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책은 좀 철학적이라서 책 한 권을 뭐 한 10문장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한 권을 10권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뭐 방법론이나 숫자 같은 건 없습니다. 전체적인 논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중간에 오크트리 이런 말 나오는데, 요거는 이분이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회장님입니다. 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심층적으로 생각하라. 투자는 예술에 가깝다. 그리고 기계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직관적이고 유연한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요거 관련해서 제 주변에 와이프 친구 중에 여자분인데 요런 투자를 하시는 분 계신데 되게 수익률이 좋아요. 뭐 참고로 이렇게 되기까지는 경험이 필요하겠죠. 이분도 한 20년 전에 집 한 채 날려먹고 그 이후로 조금 직관적으로, 뭐 물론 이걸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높은 수익에는 운이든 탁월한 통찰력이든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하다. 자, 여기서 2차적인 사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좋은 회사니까 사자. 2차적인 사고는 좋은 회사긴 하는데 시장에서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 팔아야 되겠군. 자, 시장의 시장 효율 가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시장의 가격이 항상 오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잘 사고 잘 팔아야 된다. 포커판 예시를 드는데, 포커판에서 돈을 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돈을 잃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한 45분 정도 포커를 쳐보고, 요 포커판 포커판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저놈이 제일 바보구나 라는 게 파악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걸 잘 모르겠다 하면 결국 본인이 바보라는 거고 돈을 잃는다는 겁니다. 자,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 평가에는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증권 가격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은 이거를 택한다. 가치 평가 척도는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이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요거는 소득과 현금 유동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운전 자본,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비율을 잘 살펴보아라. 자, 성장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그 성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한계가 있다. 주식 가격이 오르면 보통은 사람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애착을 갖죠. 반대로 내리면 그거 사지 말걸 후회를 하게 되는데, 하락할 때 보유하지 못하고 요 averaging down이란 거는 우리가 말하는 물타기입니다. 물타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1차적으로 주식 사기 전에 가치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견해가 있어야 되고, 이 견해를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데, 그 견해가 옳다는 전제로 옳기만 하다면 끝까지 고수를 해야 하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보유하면서 물타기도 해야 한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과 가치의 관계는, 투자 성공은 좋은 자산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잘 사기만 하면 절반은 판 것이나 다름이 없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런 회계 경제학이 아니고 심리학이다. 투자는 일종의 인기 테스트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행동은 인기가 최절정일 때 사는 것이 위험하다. 자, 거품의 시작, 17세기 튤립, 그 다음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붐, 그 다음에 부동산. 자, 리스크는 위험이란 일어날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표현도 조금 철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자, 리스크의 특징은 미래에만 존재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불규칙적이다.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큰 수익을 본다고 생각한다. 보통 우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얻을 때 리스크가 따로 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자, 리스크를 인식하라. 요거는 JP 모건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보통은 호황일 때 리스크가 감소하고 불황일 때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인식하는데 실제로는 불황일 때 그 리스크의 모습이 보일 뿐이다. 워렌 버핏은 썰물일 때 누가 벌거벗고 수행하는지 알 수 있다. 리스크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혹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손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리스크에 대한 정의고요.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는 보통 너무 비싸게 사서 생긴다. 자, 이 제어를 해야 하는데 보통 투자 이력에서 이 사람이 투자를 잘했다 못했다의 성패 이제 평가는 얼마나 이 사람이 성공했고 대단했느냐가 아니고 실패할 때 얼마나 나쁘게 실패했느냐가 더 관건이 된다. 주기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모든 것에는 주기가 있고 주기는 언제나 이긴다. 그 다음에 영원히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미래에도 현재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믿는 것처럼 건전한 투자에 위험한 것은 없다. 특히 이제 호황기 때, 상승기 때 주의하라는 의미이고 최악의 대출은 최고의 시기에 실행된다. 주기를 무시하고 추세를 추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 투자 시장의 특성 2에 증권 시장은 탐욕과 공포가 시계추처럼 움직인다. 추가 요렇게 움직이면 되돌아올 때 속도는 끝으로 향할 때보다 더 빠르다. 이 말은 최정점을 찍고 하락이나 폭락할 때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저점을 찍을 때 속도보다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극단적인 시장의 움직임에는 반전이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갔다가 돌아올 때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자, 강세장의 3단계는 처음에는 소수가 호전을 기대하고 두 번째는 대부분 잘 될 거야. 세 번째는 모두 호전될 거라고 믿는다. 자, 부정적 영향과 맞서라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내 의견을 계속 유지하라는 건데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명을 불러요. 한 명은 이제 실험 대상이 되겠고 나머지는 미리 말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놔두고 1번 참가자 녹색, 2번 참가자 녹색, 3번 참가자 녹색. 그러면
실제 대상이 되는 그 나머지 한 명은 마지막에 쭈뼛쭈뼛 하면서 녹색이라고 말하게 된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뭐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더라도 내 의견이 맞다면 끝까지 가라, 맞서라는 그런 의미고요. 역투자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주식 망했다, 이제 끝이야 하면서 매도할 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아 정말 잘 오르네, 계속 오를 거야 할 때 하면서 매수를 할 때 매도를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때 가장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 존 템플턴. 역투자는 아까 전에 뭐 실험에서도 나왔지만 주변의 다수의 의견하고 반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편해요. 하고도 내가 잘 샀나? 내지는 잘 팔았나? 뭐 그거를 잘 이겨내야 한다. 인내심. 우리는 투자 대상을 찾지 않는다. 투자 대상이 우리에게 온다. 이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꼭 우리 연애할 때, 그 밀당할 때, 내가 막 좋다고 따라다니는 것보다 상대가 먼저 제 풀에 꺾여서 내한테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다. 자, 오렌 버핏 연차보고서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 테드 윌리엄스라고 메이저리그에서 마지막 사할타자인데, 이 사람이 전략이 뭐냐면 그 공이 들어오는 구분을 77개로 나누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 치는 자신 있는 구위만 쳤다. 자, 그런데 야구에서는 만약에 이제 스트라이크 3개 들어오면 아웃되잖아요. 근데 투자에서는 아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방망이를 휘둘러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확실할 때만 투자를 해도 충분하다. 자, 요런 게 투자에선 필요하다. 대차대조표가 기본이 되고, 그러니까 이익이나 뭐 이런 게 성장성이 담보가 된다면, 놀라운 인내심을 가지면 놀라운 수익이 가능하다. 나는 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고, 손실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몰라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확실히 아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도 약간 좀 철학적인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전망, 대출, 자본, 조건, 금리, 스프레드. 여기서 말하는 스프레드는 아마 장단기 금리,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아니고 그 주식 창에서 팔려는 사람하고 살려는 사람 사이에 스프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는 이런 생각을 한다. 자산 보유주, 매각자, 시장, 펀드, 최근 실적, 자산가, 예상 수익은 호황기 때 적고 불황기 때 많다. 그 다음에 리스크 마찬가지, 호황기 때 많고 불황기 때 적다. 자, 행운의 존재를 가볍게 보지 마라. 이 말은 투자를 할 때 행운도 따라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성공했을 때 그게 운으로 이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해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방어적으로 투자하라라는 거는 세상에는 나이 든 투자자도 있고 대담한 투자자도 있지만 나이 들고 대담한 투자자는 없다. 자, 여기서 말한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좋은 수익을 낸 투자자. 테니스 경기에서는 상대방의 실수로 득점하여 경기를 이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동네 코트 가보면 연세 지긋한 분들, 한 70대 이런 분들, 구력 뭐 30년 40년 이런 분들 보면 폼도 엉성하고 파워도 없고 뭐 그런데 되게 잘 쳐요.
근데 이분들은 로봇이에요, 로봇. 폼도 안 좋고 한데 에러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잘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례적인 수익을 달성하는 것과 손실을 회피하는 것 중 나는 후자를 더 신뢰한다. 보이지 않는 손실을 피하라. 자,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고, 투자는 대체로 미래를 상대하기 때문에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으로 손실을 회피할 수도 있다. 자, 부가가치를 창출하라라는 의미는 자, 요거 1차 함수인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이 A입니다. A. 개인의 투자 기술이나 추세와 무관하게 성과를 올리는 능력. 이게 중요하고, B는 시장 추세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상대적인 민감도. 이거는 이제 시장의 수익률이 되겠고, 뭐 포트폴리오를 조금 공격적으로 하면 기울기가 크겠지만 하락기에는 또 많이 떨어지겠죠. 요 변수는 정해져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다고 치면은 요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만약에 하락기 때 동일한 기울기 B1, B2가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싸게 사서 수익이 이미 높은 상태라면 딱 특정 시간을 딱 잘랐을 때 손실이 여기서 이제 수익이 되겠는데, A1에서 출발한 그래프가 A2에서 출발한 그래프보다는 손실이 많이 나겠죠.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선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A 자체도 일단은 싸게 사라,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유명한 사람들 책을 보면 표절 같아요. 표절. 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쨌든 방어적으로, 그 다음에 싸게 사고, 그 다음에 저평가됐을 때 가치 평가를 잘해서 사라, 뭐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은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에 대한 생각인데, 꼼꼼하게 읽으려면 뭐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는데, 논지를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2-3시간이면 충분히 일독 가능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